네, 당정대가 예정에 없던 만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갈등이 불거졌던 민주당 투톱이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악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나 형제도 싸운다라며 화해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한편 내란 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여당은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3대 특검법 합의와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오늘 총리 공간에서 당정대가 모두 모이는 만찬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갈등은 좀 봉합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갈등이라기보다는 네. 그 당내 구조인 것 같아요. 뭐 정청래 대표와 김명희 원내대표의 갈등, 그것보다 이 합의가 된 게 네. 김명희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그 지도부 그리고 이제 특위, 상임위, 법사위죠. 법사위와 다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도 안 돼서 파기가 됐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죠. 김명희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협의가 없었다면 사과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그 이제 김명희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사람은 어쨌든 협의를 해서 야당과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지형에 의해서 이게 무산된 걸로 저는 봅니다. 이거를. 이런 일이 지난번도 한번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일이 있었어요. 그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 네. 정성호 장관은 이제 법무부 얘기를 했었고 당에서는 이제 행안부 얘기를 하고 행안부로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개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개인 간의 어떤 이런 문제의 어떤 큰 철학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 아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당내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명희 원내대표도 또 사과를 했어요. 이게 이제 봉합이 되는 형태를 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사이가 나쁘거나 어떤 뭐 무슨 특정한 자리를 두고 권력을 향해서 투쟁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지금. 네. 그냥 그래서 이게 당내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당내의 어떤 구조적인 하나의 지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또 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야 원내 뭐 야당하고 여당 얘기니까 여당의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른바 생각이 강경한 이런 당원들 지지층들에 의해서 이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얘기 또 발생할 수 있죠. 오늘 뭐 만찬에서 회동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런 건 일상적인 얘기들인데 전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당내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체계가 양극단적인 이제 세력이 맞붙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거의 구조적인 본질이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분석에 동의를 좀 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을 두 사람이 그렇게 했죠. 부부나 형제도 싸운다고 싸울 수 있죠. 예. 뭐 사소한 표현 싸움이라든가 일회성 해프닝은 언제라도 봉합이 되고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재산 다툼이나 가족 외에 외부 인사가 개입된 가족 다툼이 쉽게 봉합이 될까요? 저는 이게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뭐 재산 다툼이라는 얘기는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그러니까 당내 어떤 그 주류가 누구냐를 다투는 과정의 하나고 또 하나는 당 지도부가 우리가 이제 권한을 위임했던 이제 대의기구니까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또 당원들과 원내 의원들 선출한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입김이 개입된 거죠.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양당 그 여야 합의안까지 발표됐는데 바로 뒤돌아오니까 강성당원들에 휘둘려서 그것을 막아야 할 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수용해 버렸고 그것을 원내대표에게 귀책 사유로 돌려고 본인은 사과를 하고 원내대표는 거기서 정말 출구 전략이 안 짜지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라 그러고 어제까지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도 냉랭하게 서로 밥도 안 먹는 사이가 된 거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합이 됐다. 그 뭐 이렇게 하겠죠. 사진 찍고 언론에 취재하는데 그러면 봉합이 안 되고 갈등이 지속된다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잠복된 일종의 그 갈등의 불씨기 때문에 저는 언제라도 이게 이제 벌어질 수 있고 이것이 더더군다나 당의 어떤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안일 경우에는 항상 불거질 수 있다. 강성당원들의 요구와 중도로 확장해서 원내 전략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보는
원내 지도부의 그 의도와 늘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회성 봉합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이 얼만큼 지속 가능한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아마 시금석이 될 겁니다. 네, 여당 투톱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라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바도 있는데요. 사법부와의 전면전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전 이것도 뭐 사법부와 전면전 이런 표현보다도 네네. 사법부로서는 당연히 불편한 심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 이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들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탄핵에 의해서 물러나는 건데 여당에 지금 책임 있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 법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여권의 아주 중진인데 영향력 있는 중진 정치인이에요. 이 정치인 이분이 이렇게 사법부와의 갈등을 아주 노골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걸 표출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직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강경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견의 충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 이른바 갈등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건 어쨌든 간에 상대를 조금 존중하면서 다른 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뭔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내는 이게 정치력이잖아요. 근데 대놓고 물러나라 이렇게 되면은 완전 이건 이제 사법부와 여당의 여권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이라서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갈 수 있다고요. 이게 물론 정치적인 하나의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제 그야말로 아까 강성 당원 얘기했습니다만 여야 마찬가지라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성 지지층들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치는 지금 현재 어떤 이 아주 예민한 문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됐건 내란 특별 재판부가 됐건 이 문제하고 사법개혁 이건 뭐 사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나서면 점점 더 해결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퇴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국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 그다음에 검찰을 어쨌든 수감기관으로 거느린 그 이제 위원회장이 이 얘기를 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내 법사위원장이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말 그대로 국회가 대의기관임을 입증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인데 정파를 대신하잖아요. 정파를 대신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당내 최고위원 중에 뭐 강성 지도부가 발언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으나 국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게 국회의 뜻처럼 비춰지는 오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적절치 않은 거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그러면 상임 피감기관들을 감사하거나 혹은 뭐 정책 질의하거나 할 때 이런 시각을 갖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권의 입맛에 맞추는 재판 일정이라든가 뭐 그런 지금 수사 일정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입장 이런 걸 제대로 여권의 의도에 밝히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이 얘기를 또 반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우 부적절했죠.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당 내 인사의 언어가 아니라 네. 언어였으면 좋았을 거를 이게 이제 마치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원이 갖고 있는 상당한 또 압박감도 있지만 불쾌감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헌법이 정한 말하자면은 사법권에 대한 독립과 그런 그 장치들을 어떻게 이거를 그 해석하려고 있느냐라고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건 일회성으로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 때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뭐가 위헌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역풍이 불었어요. 이거 조목조목 반박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한 발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 모습은 더더군다나 3대 특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의 재판 결과까지도 특정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대단히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띄우고 있고 지금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의 의지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대립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사법개혁을 동시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다른 영역이에요. 내란 특별재판부였다가 이제 이름을 내란 이름을, 전담 네. 재판부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헌이다라고 주장들 많이 하는데 전 이걸 꼭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위헌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사법권은 법원이 속한 그 사법부는 이제 법관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조항과 그리고 이제 각급 법원은 이제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제 네네. 사법부 이러는 건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거고 이걸로 이제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데 이게 무작위 배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들인 것 같아요. 위헌이라는 게.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그야말로 그건 과한 얘기라고 보고 근데 이게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위헌이라고 한 논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변호사협회도 있고 이제 뭐 다른 단체도 있는데 그 국회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국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도 법무장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 국회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 경우도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대법관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한 판사를 대법관 임명하고 그 당연히 그 판사 법관은 사법부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위헌이라는 논리와 위헌이지 않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날카롭게 대결하는 지점이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태 아니에요. 내란 특별법이 발의가 된 상태로 소위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 여론지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 이거 완전 위헌적으로 여론이 압도적으로 가면 이거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위헌이 아니다. 이게 다른 사안하고 달라서 내란이란 정말로 전무후무한 21세기 들어와서 내란이란 이런 정말 상상이 어려운 한국 헌정사의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특수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이거 법원은 별로 할 말 없을 겁니다 아마. 내란 특별법 통과되면 물론 그 다음에 헌재에서 이게 위헌 심판이 청구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별개 문제. 그렇게 돼서 오히려 내란 재판이 또 연기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도 상당히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의됐긴 했습니다만. 예. 이 대립 이 사안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담이라는 말이 지금 살짝 기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내란 그 특별재판부라고 특별이라는 걸 썼는데 전담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약간 그 뭐랄까 이게 약간 톤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식어가 붙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보편의 재판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전부 그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에 그 일종의 추천권을 제한해서 지금의 법여가 전부 임명한 특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정파성과 정략성을 가진 특검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사도 그러면은 여권의 입맛에 맞게 하고 추천 인사들이니까. 그다음에 재판도 우리가 원하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는 원래 이 헌법 101조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법원이 재판을 배당할 때는 전자재판으로 무작위 배당하게 돼 있는데 이건 특정하게 하는 거예요. 특정하게 구성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이나 특별이나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가 뭐라 했냐면 연말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특검의 수사와 재판까지 연말에 끝내겠다는데 특검의 수사가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수사도 우리 입맛에 맞게 재판 결과도 우리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성을 드러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은 여론의 동향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론의 동향도 봐야 되지만 저는 여론의 동향 이전에 지금 당장 그 뭐 특별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그게 뭐 3.15 부정선거와 옛날 반민특위가 있었고 그거는 헌법이 제한적으로 용인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발을 빼서 전담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와 상관없이 어쨌든 저는 특정한 목적, 목표와 어떤 의도를 가진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건 그건 나중에 판결에 대한 중립적 그다음에 국민의 수용성 이런 측면에서도 약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맡겨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나 있는 거 맞는 말씀인데 아주 예민한 문제가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잖아요. 네.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그럼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니까 수용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를 영장 기각한 구속영장 기각한 건 좀 별개로 치더라도 아주 순수하게 법리로만 따지면 그게 일리가 있는 논리들이에요. 위헌이라는 것도 그렇고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도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지기현 판사 합의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또 솔직히 얘기해서
시기나 이런 게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유를 이제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뭐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법리라는 게 전 뭐 법률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따져보니까 계속 그때 헌재에서 그랬고 이 어떤 절차의 문제를 부단하게 야권에서 제기해 왔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기현 판사 같은 분이 판결을 낼 때 만에 하나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충분히 내란 행위 되나? 이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식의 판결. 이거는 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날짜를 이상하게 계산했잖아요. 그거 뭐 일, 날 이렇게 해서 시간 이렇게. 그거 아무도 다 뭐 예상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여당이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 조직법 등을 개정해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런 거 저도 동의해요. 위원회 소지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헌재에서 이게 만약에 위헌 심판이 제청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마냥 일상적인 사건을만 다루는데 난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게 내란이거든요. 내란이 이게 정치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내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제기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여전히 탄핵 반대 입장이고 또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나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했느냐라는 쪽이 많다고요. 그럼 이건 저는 그래서 내란 중심이란 말이 그냥 전 정치 수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여야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첫 일정에서 최근에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아서 이 손 목사의 구속은 종교 탄압이자 반인권, 반법치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뭐 아마 정치인 특히나 야당 대표가 지방 일정을 잡을 때는 다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갖고 합니다. 네.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 저도 그 손현보 목사를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건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뭐 이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뭐 종교인이고 더군다나 유력한 그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탄핵 집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히틀러 나치에 비유한다든가 이런 좀 강성 발언들을 많이 했고 이른바 전환길 씨와 함께 이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복성 이런 좀 그 조치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 종교인을 구속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게 이제 과연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그만한 정말 그 이분이 인신을 구속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그 부분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전 장동혁 대표가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PK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강성 좀 텃밭이니까 여기를 좀 사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여론을 좀 위무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다른 형태는 일종의 좀 과도한 특검의 어떤 그 수사 혹은 이제 뭐 종교인에 대한 뭐 탄압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킴으로써 일종의 대여 전선을 정기국회 내 좀 그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지지층을 달래고 텃밭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전략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정기국회라든가 이번 이제 특검 전국을 통해서 야당 대표로서의 강력한 대전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뭐 대정부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부상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해석을 내놔주셨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종교 탄압 무슨 종교 탄압입니까? 손현보 목사가 혐의가 있어서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왜 이렇게 과하게 지금 말씀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왜 영장까지 발부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오케이. 그건 논란 여지가 있는 거예요. 논쟁적이에요. 논쟁적인데 이게 왜 목사를 이게 왜 이렇게 구속하냐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일반인이에요. 직업인이에요. 직업인, 기능인. 근데 약간 종교란 새로운 영역, 좀 특정 영역의 어떤 지도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건 법원의 판단이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고 봤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까지만 논쟁 여지가 있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비판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받긴 받고 수용을 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을 무슨 종교 탄압으로 연결시킨다? 이분이 그럼 이러려면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말이죠. 종교 탄압도 아니거니와 세이브 코리아 하면 얼마나 정책 발언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근데 일단 이번 사안은 이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지금 야당 대표가
자꾸 종교 탄압에 연결시키려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거야말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또 발언까지 저희가 좀 논평을 들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